네,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변수들이 한 주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을 보고 또 특별한 이슈를 좀 포착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그 다우지수가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융주의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고요. 에너지도 올랐고 이미 소비재도 올라가면서 주가 오늘 모두 상당히 그런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물론 IT 쪽에서는 약간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죠. 소프트웨어 쪽은 강하고 엔비디아 이런 건 약간 쉬는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주가 좀 올라가면서 다우지수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주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이 주식이 다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대표적인 미국의 주요 IB들이 1, 2위 뭐 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역시 에너지 주식의 대표적인 쉐브론 같은 경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네수엘라에 이제 미국의 메이저들이 가서 사업할 수 있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쉐브론이 또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다우지수의 주요 구성 종목이거든요. 다우지수에서 JP모건, 골드만삭스, 비자 이런 것들이 오늘 다우지수가 크게 올라간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산타렐리의 기대가 많은데요. 산타렐리 공식적으로 그 전에 닷새 그리고 새해 이틀인데요. 결국은 S&P 500이 오늘 장중에는 그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딱 2포인트 한 8포인트 정도 모자르면서 결국 오늘 이번에도 3년 연속으로 산타랠리는 실패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에너지 금융주의 그 자금 향방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새해 맞아 숫자 너머의 시장 흐름을 잡는 거의 인사이트 새해 특집으로 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2026년 다우의 개 전략이란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이 예고는 저희가 딱 1년에 한 번씩만 얘기합니다. 연초에만 말씀드리는데 다우의 개라는 얘기했습니다. 여기 개는 진짜 개, 우리 강아지의 개를 얘기하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뭐 개 같은 주식하면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이 개라는 것은 충실한 주인을 향한 충실한 의미 그리고 주가가 쌀 때 사갖고 물고 끝까지 간다 그런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개는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의 투자자이자 작가인 제임스 오셔너 씨가 책을 쓰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뭐가 도대체 움직이는 힘이냐 뭐 이런 갖고 제목을 썼던 것이 1980년대인데요. 그때 나온 개념으로 일단 알려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전략 중에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찌 보면 효율적인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누구나 다 쫓아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선정의 방법입니다. 다우지수가 30개 주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말 시점에서 뭘 하냐면 전년도에 30개 주식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낮은 주식 10개를 딱 선정해서 언제 동안 갖고 있냐면 그냥 1년 동안 그냥 꾸준히 갖고 가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매도는 언제 하냐면은 매년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거기서 탈락하는 건 매도하고 유지하는 것을 계속 갖고 가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것은 아주 규칙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건 ETF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우 30개 종목 여러분 뭔지 다 아시고요. 배당 수익률이 다 나오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낮은 수익을 골라가기 때문에 아주 쉬운 그런 종목 전략이 되겠고요. 이런 의미는 뭐냐? 많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다우 주식이 상당히 우량한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배당금 자체는 꾸준히 올려주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주가가 상당히 떨어졌거나 주가가 재미없는 그런 의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낙폭 가대라기보다는 저평가 우량주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독스 오브 다우의 개라고 읽지만 해석은 저평가 우량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낙폭과대로 생각하면 큰일 나고 저평가 우량주다. 그리고 우량주의 개념은 배당 수익률이 낮은 걸 찾아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수익률은 꾸준히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수익률 대비 퍼포먼스, 아웃퍼폼을 했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특히 작년에는요. 다우의 개혁 전략이 17.8% 올라가서 벤치마크인 다우지수보다 14.5%보다 더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네. 작년 말 기준으로요. 뭐 며칠밖에 안 됐지만 그 전에 비해서 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죠. 당연하죠. 배당금은 조금 올라갔는데 주가 많이 올라가면 주가 분의 배당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당 수익이 떨어지면 여기서 탈락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탈락시킨 거가 작년에 다우지수에서 많이 올라간 것들이 있죠. IBM과 코스코와 맥도날드가 그 전에 그러니까 2025년에는 다우의 개로 분류됐었는데 이것이 주가 많이 올라오면서 탈락하고요. 올라간 거 새로 들어간 것이 나이키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홈디포가 세 종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10종목을 포함하는 것은 딱 이겁니다. 버라이즌, 쉐브론, 오늘 이제 주가 많이 올라간 쉐브론이 되겠고요. 머크가 되겠고요. P&G가 되겠고요. P&G는 작년 내내 재미없었죠. 코카콜라, 암젠, 나이키, 홈디포, 유나이티드헬스, 존슨앤존슨입니다. 여기 표시 보시면 아래에 이제 세 개, 나이키, 홈디포, 유나이티드헬스가 새로 편입된 것이 되겠고요. 압도적인 30개 중에 고배당주는 이제 버라이즌이 되겠고요. 거기 보시면 쭉 10개가 있겠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걸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구분해 보면 압도적인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버라이즌과 쉐브론이 되겠고요. 헬스케어가 4종목이나 포함되어 있고 반등을 노리는 것들을 보면 나이키나 홈디포나 유나이티드헬스가 이제 반등을 노리는 그런 종목으로 세 가지 핵심 테마로 우리가 구분도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ETF가 별로 의미 없다는 걸 이해하셨을 게 됐는데요. 그럼 이 10개 하기가 너무 오래되고 좀 느낌이 좀 구식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만든 ETF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SDOG라는 ETF가 있는데요. 약간 다른 것이 앞서 다우의 독은 다우지수 30개에서 골라놨는데 SDOG는 S&P 500 중에서 한 10개의 섹터로 구분해서 여기서 배당성이 높은 딱 5개씩을 섹터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딱 50개로 만드는 주식인데 SDOG란 ETF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다우의 개를 직접 투자한 것이 SDOG보다 수익률이 오히려 좋았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흥미로우면서도 아주 쉬운 전략이기 때문에 이 의미는 이걸 따라 하시건 안 하시건 중요한 거 개념이 뭐냐면 낙폭과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낙폭과대보다는 저평가 우량주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라이브 댓글에 따르면 왠지 강아지는 좋은데 개라고 하니까 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의미의 또 개 전략, 특히 이제 연초에 좀 주목되는 이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월가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CES 젠순왕 CEO의 지금 연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 웰컴 CES 젠순왕 특별 연설이 미국 라스베가스의 퐁텐블루 호텔에서 전 세계 미디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연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플랫폼 전환 중이다라고 지금 속보 라이브 전해지고 있고요. 저희 계속 중요한 포착되는 부분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소형주 반격과 리더십 교체. 오늘 러셀 2000 지수도 크게 올랐고요. 또 BTIG 리서치가 이 키워드를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 앞서도 이제 그 젠스랑의 엔비디아도 보셨지만 젠스랑 얘기하는 건 제가 아주 간단하게 뭐 진행 중이지만 뭐라고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젠스랑 얘기하는 것은 딱 키워드가 이겁니다. 올해의 헤이 AI나 뭐 젠스랑 얘기하는 건 비슷할 텐데 엔비디아가 그 판을 완전히 깔아놨죠. 그렇지만 이제 판을 깔았는데 엔비디아만 돈 벌자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은. 그래서 엔비디아가 팔아놓은 칸에 들어와서 수많은 기업들, 수많은 산업, 수많은 국가가 여기서 혜택을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핵심적인 한두 주식이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이라도 더 분산 투자.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상당히 많은 월가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10 정도만 하셨다 그러면 전체 비중에서 이제는 20, 30을 반드시 늘려야 되는 것이 젠수랑의 얘기가 되겠고 오늘의 얘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 전략 이 얘기를 계속 강조가 되는 거군요. 그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좋은 주식은 갖고 있지만 수익률이 약간 재미없고 그것이 올해는 올 한 해는 제 입장에서는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더라서 잠깐 먼저 말씀드렸고요. 네. 얘기 나왔던 대로요. 오늘 러셀 2000이 오늘도 모닝 올라가면서 네. 이미 러셀 2000은 올해 들어서 2.5%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최고점보다는 아직 모자라지만 이렇게 강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확산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물론 오늘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간 것도 있는데요. BTIG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주식시장은 대형주와 중소형주 구분 없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양하게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소형주를 뭐라고 표현하는가는 우리가 러셀 2000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그래프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올 한 해 재작년 대비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S&P 500이 아니라 그리고 나스닥 100이 아니라 그 외에 S&P 600이라든가 러셀 2000의 이익 증가율이 제일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쫓아가는 흐름이 이어갈 수밖에 없죠. 다만 그것들의 단점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지만 지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상승폭은 더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고 BTI도 그런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AI가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나 팔란티나 그런 핵심 주식 물론 그거 좋죠. 그렇지만 그 외에도 다양성을 갖고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들은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나이키라든가 블럭이라든가 드래프트킹스, 온홀딩스,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5종목을 나름대로 BTI가 올해 또 강력 매수 종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주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여전히 좋죠. 그렇지만 그 외의 것도 많이 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대 효과나 투자 포인트 여기서 화면에 너무나 잘 알려진 회사이기 때문에 딱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또 하나 이제 중요할 것은 네. 이들도 주요 종목에 집중 분석을 하면서 바닥을 다진 대형주의 회복에 또 주목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닥을 다졌다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 낙폭과다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낙폭과대가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저평가인데 나름 바닥을 다지면서 라운드 바텀을 하면서 이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다우의 개 전략. 이게 번역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퍼피란 말 썼으면 다우의 강아지라고 썼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고 다우의 개 전략 같은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 꼭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슈왑이 다시 공격에 복귀했다. 네, 주식은 매수입니다. 예, 밸런스가 보도했는데요. 2년 전 회사의 문제는 이미 지나갔고 주가는 더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사실 오늘 미국 증시의 또 주요한 업종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 에너지도 그렇지만 금융주가 오늘도 줄줄이 상승을 뚜렷하게 나타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의 작년 하반기부터 10월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기술주를 갖고 가신 분들, 기술 중심인 분이 섹터로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될 섹터는 단연코 금융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를 갖고 있는 분과 갖고 있지 않은 분은 제가 봤을 때 뭐 없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죠. 다만 변동성에서 약간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기술주가 오늘 11개 섹터 중에서 다 오른 것 같고 그렇지만 기술주가 오늘 여러분들 팔란티 올라가셔서 더 기분 좋아하시면 계시겠지만 기술주는 11개 섹터에서 가장 제일 처져 있거든요.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간 건 금융주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금융주가 왜 올라가느냐. 기본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기가 약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보면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앞서 JP모건하고 골드막스가 최고 회사죠. 그렇지만 오늘 찰스왑도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회복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찰스왑이 어려웠던 것은 2, 3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막 급등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2022년, 23년. 그때 한때 찰스왑도 이거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났던 정도로 어려웠던 기업인데요. 이제 완전히 살아났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수비 모드는 끝나고 이제 공급 모드로 전환한다는 얘기하고 있죠. 부채세를 상환하고 있고 자산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SCHD로 대표되는 배당주라든가 그 외에 수많은 S&P 500 관련된 섹터별 테마성 ETF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종합자산관리회사로 가고 있고 여기에는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플랫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디지털 시장 그리고 미국에서 요즘 가장 핫하다는 사모 시장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 바로 이 부분이 결국은 찰스왑이 장기적으로 턴어라운드를 성공했고 주가가 고공행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찰스왑뿐만 아니라 JP모건이 됐건 뭐 블랙락이 됐건 뭐 어떤 것이 됐건 간에 금융주에 관련된 거를 여러분들 꼭 하나는 갖고 가셔야 되겠다. 이게 네. 종목이 됐건 아니면 ETF 여러 번 말씀드렸던 XLF가 됐건 간에 은행 ETF가 됐건 아니면 증권사 둘러싼 다양한 심볼 회사를 갖고 있는 IAI는 작년에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ETF 중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그냥 다 잘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당부드리지만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금융주를 꼭 하나는 갖고 가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들 다 잘 가고요. 특별히 이제 올해 초에 더 주목되고 있는 키워드다. 금융주 살펴봤습니다. 이영영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